안녕하십니까. 제르문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1년이고요. 11월 5일입니다. 제가 동영상 찍을 때 항상 날짜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동영상 촬영하는 시간이랑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찍어 놓고 안 올릴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동영상 촬영하다가 졸려갖고 그냥 자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날 아침에 급한 일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고 촬영하다가 중간에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동영상 촬영할 때 이렇게 날짜를 말하거든요. 저는 또 다른 사람 동영상 시청할 때요, 동영상이 언제 유튜브에 올라왔는지 그 날짜를 항상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동영상을 찍을 때 그 당시 시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의견을 표현할 때 그 의견은 그 사람이 그 동영상을 찍을 때의 시점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5년 뒤에 그 동영상을 제가 본다면 그 동영상 속에 있는 사람의 생각은 지금 완전히 바뀌었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오늘이랑 내일이랑 다르잖아요. 오늘의 여러분은 절대로 내일의 여러분이 될 수 없습니다. 내일의 여러분은 오늘의 여러분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 될 겁니다.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 내일 될 거거든요. 오늘은 몰라도 내일은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레스베리님의 이 올려놓은 댓글을 다 읽었거든요. 그런데 레스베리님이 지우셨더라고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뭐 큰 대단한 선물은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선물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동영상에서 뭘 배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ISO CPP ORG를 누르면요, 이 Current ISO C++ Status에서 Library Evolution Status가 있고요. 이 링크를 클릭하고 좀 기다리면요, 이 화면으로 바뀌어요. 이 화면에서 Execute가 도입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Propose를 누르면 이 페이지가 나와요. 이 페이지에서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 부분 코드 있잖아요. 이 부분 코드에서 O로 키워드가 나오고 begin이 나오고 schedule에다 SCH, 이 SCH를 보내서 이 begin이라는 인스턴스 개체를 만들어요. 개체를 만드는데 이게 클래스 개체가 될 거예요. 이 begin이. 그런데 이 begin은 이 앞에 sender가 붙어 있잖아요. 이 앞에 sender가 붙어 있죠. 다시 여기에서 보면 오로에서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앞에 execute가 붙어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then을 이용해서 인스턴스 high again을 만드는데 앞에 이 sender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동영상에서 이 execute가 뭐고 sender가 뭐고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설명드릴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요, ISO CPP ORG를 누르고 제가 천천히 갈게요. 컴파일러 컨포먼스 스테러스를 누르고 여기에서 컨트롤 F 해서 constrained를 찾으면요, yet another approach for constrained declaration이 나오고, 이거는 GNU 컴파일러고 이거는 클랭 컴파일러고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 클랭 컴파일러, GNU 컴파일러 모두 지원됩니다. 이거는 위로 올라가서 보면요, C++20 코어 랭귀지 피처이고요. 랭귀지 자체에서 지원된다는 뜻이고요. 다시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 다큐멘트를 눌러보면요, 이거를 인쇄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인쇄해서 읽으시면 되고요. 제가 전에도 이걸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분리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거는 함수 선언이잖아요, 그죠? 함수 선언인데 리턴 값이 이걸 오토를 플레이스 홀더라 불러요.
placeholder라 부르거든요. placeholder o로 앞에 소터블 이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속박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함수 f는 이 소터블 조건, 이걸 constraint라 그러거든요. 속박 조건 constraint인데 그 constraint 이름이 소터블이에요. 이 속박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을 반환할 수 있듯이에요. 여기서 봐봐요. init를 이용해서 y라는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이 y라는 인스턴스는 이 소터블이라는 속박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잖아요. 그죠? 앞에 오토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속박 조건이 없는 경우고요. 이거는 속박 조건이 있는 경우예요. 요거랑 요 부분을 잘 비교해 보겠습니다. begin에 해당하는 게 여기 y고요. 오토가 여기 왔고요. 소터블에 해당하는 게 sender예요. 그래서 이게 컨셉트예요. 이게 컨셉트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기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여드릴게요. ISO CPP-ORG에서 컴파일러 컨포먼스 스테러스를 누르고요. 여기에서 constrained를 찾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constrained declaration이 있고요. 이 문서입니다. 이 문서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갔어요. 다시 ISO CPP-ORG에서 current ISO C++ status를 누르고요. 여기에서 library evolution status 이 문서를 눌러보면 잠시 후에 이 페이지가 떠오르고요. 이 페이지에서 execute를 눌러보면 여기에서 요 다큐멘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asynchronous programming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새로 도입되는 게 인텔 TBB의 플로우 그래프에 들어있던 기능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거를 concurrency runtime이라 그래갖고 이 동시성 런타임이라 그래놨네요. 제가 이거 한글이 좀 익숙하지가 않아갖고 이 비동기 에이전트 라이브러리 이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영어로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야 제가 읽기가 편하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Parallel Pattern 라이브러리가 있고 Asynchronous Agent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게 원래 인텔에서 사와갖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기 회사의 제품에 맞게 변형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인텔 TBB의 프로그래퍼와 내부적으로는 똑같아요. 밖으로 쓰이는 인터페이스가 약간 다를 뿐이지 기본 원리는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시려면 여기 샘플 코드도 있거든요. 도움을 보고 따라 해보셔도 되고요. 저도 이걸 좀 해봤었는데요. 이걸 해보니까 인텔 거랑 별로 차이가 없고요. 그 인터페이스는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작동하는 원리는 똑같아요. 제가 이걸 안 한 이유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거잖아요. 인텔 거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쓸 수 있고 GNU에서도 쓸 수 있고 클랭에서도 쓸 수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거를 쓰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밖에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다가 그만뒀던 거거든요.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 오로 앞에 들어있는 이런 sender 그 다음에 executor 이런 걸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유튜브 채널인데요. C++ 17EC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에서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스크롤 다운해서 62번 동영상 C++ 23 in action 이 링크를 눌러요. 이 동영상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소스 코드 다운로드가 있어요. 62번 이 링크를 누르면 이전 소스 코드가 다운로드 되거든요.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풀고요. 폴더가 여기 들어갔네요. 폴더 이름을 72
constrained 이렇게 하고요.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놨습니다. 제가 폴더 이름을 71로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작업 폴더를 열고요. 71번 폴더를 선택하고 이 버튼을 누르고 constrained.cpp 오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hit 엔터를 치고요. 컨트롤 B 제가 이 부분의 코드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는데요. 이 오로 앞에 이 execute가 뭔지 send가 뭔지 이걸 파악하시면 이번 동영상은 성공한 겁니다. include 하고요. quote 하고요. include 하고요. cpg extension hpp 이걸 넣고요. 제가 컨셉트를 하나 만드는데요. 템플레이트 type name p 이렇게 하고요. 컨셉트 하고요. integer 이렇게 하겠습니다. std same as 하고요. p가 int와 같고 이런 뜻입니다. 또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long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했어요. 여기다 붙여놓고 이번에는 real 이렇게 하고요. p가 float와 같거나 또는 double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실은 long double도 있죠. 그죠? long double 이렇게 두 개의 컨셉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integer 하고요. o로 하고요. sum 하고요. o로 a, o로 b 이렇게 해서 return a 더하기 b 이렇게 하고요. real o로 하고요. pro 하고요. o로 a, o로 b 하고요. return a times b 하고요. 자, 이 함수 앞에 return 타입이 o로고요. integer라는 컨셉트를 도입했습니다. integer는 이 함수 sum이 반환하는 값은 오토인데요. 이 두 개의 아규먼트의 합이 결과가 integer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 더하기 b의 타입이 이 integer가 되고요. 이 결과의 타입이 p입니다. p. 이 p는 int가 되거나 아니면 long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해봅니다. 오로 테스트 constrained 우로 이렇게 하고요. int main 하고요. 이 함수를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여기서 잘 보셔야 합니다. 오로 a는 이 sum을 부르는데요. sum을 부르는데 잘 보세요. 2 더하기 3 이렇게요. 이거를 빌드 해봅니다. 뭐 어떤 컴파일러 써도 상관없습니다. 제일 만만한 게 클랭이거든요. 클랭 플러스 SED C++ 20 C++ 20부터만 지원됩니다. 이 파일 이름이 constrained o로입니다. constrained o로 .cpp o c.exe 엔터를 누르면 빌드가 성공적으로 됩니다. CEXE가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3.6이잖아요. 두 개 더하면 결과는 더블이죠. 그죠? 더블은 인티저형이 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보죠? voila. double does not satisfy integer. 그래서
이 계산의 결과는 더블이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3.6을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래서 b가 3.6이 되니까 이 더셈의 결과는 더블이 되고요. 이 더블은 인티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합의 결과는 이 합의 결과의 타입은 p가 되고요. 이 p가 int이거나 long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가능하죠. 이거는 롱롱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해보면 죄송합니다. 이거를 제가 롱롱 또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롱롱 그죠? 그래서 다시 빌드 해보면 됩니다. 당근 되죠. 그죠? 이게 롱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한 거고 예를 들어서 unsigned 롱롱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에러가 나옵니다. 여기 unsigned 롱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빌드 해보면 에러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대로 보관하고요. O로 B는 sum을 하는데요. 2, 3 이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겠죠? 정상적으로 작동되겠죠? 빌드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real 이제는 이 B가 실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real은 여기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sum 2와 3 정수의 두 정수의 합의 return 값이 B에 저장이 되는데 이 지금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작동하는 거거든요. 요 인티저 조건은 만족되잖아요. 근데 B가 이번에는 real 타입이 되어야 한다. real 타입은 float나 double이나 long double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빌드를 해보면 CLS하고 빌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서 오류가 났네요. 28번 줄에서 real, 이 real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신텍스와 요 신텍스를 비교해 보면요. 이렇게 함수를 부르고 SCH가 B에 해당하고요. 오토 그 다음에 executor real 이렇게 매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환되는 값이 execute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disable 하고요. disable 하고 요거를 integer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빌드가 성공적으로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번에는 integer 하고요. O로 하고요. C 하고요. 이번에는 프로입니다. 프로를 하는데 잘 보세요. 2 곱하기 4 이거 안 돼요. 이거 왜 안 되냐 그러면 잘 보세요. 2 곱하기 4를 하면 정수형이 나와요. 이 프로 함수에서. 그런데 리턴 값은 리얼이 되어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리턴 값이 리얼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에러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빌드를 해봅니다. CLS하고 빌드를 해보면요. 에러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에러가 나오냐? 여기에서 에러가 나왔습니다. 19번째 줄에서 에러가 나왔죠. 그죠? 자, 왜냐하면 이 4를 곱하면 정수인데 정수는 유혈이 될 수 없잖아요.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 무슨 값을 줘도 상관이 없어요. 이번에는 47, 25 이것도 에러가 납니다. 이것도 에러가 나거든요. 이번에는 더블을 보냈어요. 더블을 보냈고 두 개를 곱하면 더블이고 더블은 리얼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리얼에서 더블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인티저 때문에 오류가 납니다. 인티저 때문에 CLS 하고요. 다시 빌드하면 역시나
31번째 줄, 요 인티저가 double does not satisfy integer. 이 pro의 return 값이 real인데 real은 인티저가 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외하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real 이렇게 real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작동하죠.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해보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속박 조건이고요. 이거는 C++ 20에서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constrained OR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번 동영상을 끝내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한 번, 두 번 붙여 넣었는데요. 이 파라미터 A를 real로 속박하고요. 이 파라미터 B를 real로 속박합니다. 구속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파라미터 A를 인티저로 속박하고요. 이 파라미터 B는 real로 속박합니다. 여기서는 반대로 A는 real로 속박하고요. 이 B는 인티저로 속박합니다. 이해되시죠? 이 경우에 A와 B는 모두 real 타입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이 경우에 A는 인티저 타입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B는 real 타입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이 경우 A는 real 타입이 되어야 하고 B는 인티저 타입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빌드 해보면요. CLS C 확실하게 작동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서를 보면 이게 return 타입이 execute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뜻이고 이 begin이 sender의 조건 constraint를 만족해야 된다는 뜻이고 이 sender를 보면 이제 add 42의 데이터형이 이 sender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보면요. ISO CPP ORG에서 아래로 내려가 보면 C++ 20 코어 랭귀지 피처에서 그러니까 C++의 신텍스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constrained declaration이 뭔지 배웠고요. 이 문서에 있는 설명을 제가 오늘 다 드렸습니다. 다 설명드렸고요. 더 많이 배우고 싶으면 여기에서 constrained 오로 엔터 쳐보면요. 이거는 당근 제 동영상입니다. 44번 에피소드에서 이 동영상을 찍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44번 에피소드에서 constrained OR에 대해서 한 번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뿅!